자,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도면에 도면 표제란을 삽입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 287페이지에 교재 도면 삽입 방법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 가시면서 교재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제가 해드리는 동영상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출력 전 단계까지 해서 시험 합격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도면 삽입 방법이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서트의 명령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의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서로 뭐 방법은 틀리지만 삽입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삽입해서 올바른 축척에 맞게 표저에 도면 테두리를 집어넣는다는 그런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법을 쓰다 보면 나한테 적합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보다는 아무래도 스케일 삽입 방법이 조금 더 편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케일 삽입 방법을 한번 더 연습해 보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인서트 방법을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스케일 설명하는 방법을 드릴 건데, 인서트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인서트의 명령을 쓰게 되면 어떻게든 2020 이후 버전부터는 안에 저장되어 있는 블럭이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블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유혹이 생길 만한 게 있는데, 조경이 들어 있어요. 이 조경을 인서트에서 삽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정행위 처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서트 명령 쓰지 마시고요. 그냥 조경은 여러분들이 그려서 조금 미약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조경 같은 경우에 그렸다라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블록 삽입은 절대 쓰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부정행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 인서트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바탕화면에 우리가 표제란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표제란을 만들어 놨는데 이 표제란을 이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명령어 iEnter. iEnter 하면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표제란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이 이렇게 블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조경은 이거는 부정행위를 하시는 거니까 절대 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표제란으로 되어 있는 거, 필터 라인에 점 3개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그 시험장에서는 비번호로 만든 폴더 안에 표제란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전 시간 4강에서 제가 표제란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그 도면 테두리를 가지고 오는데, 표제란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표제란이 안으로 들어와요. 만들어진 표제란이 들어오고요. 이걸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도면이 삽입되는데, 여기서 지금 클릭해서 보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되게 작게 들어오죠. 잘못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뭘 잘못 가지고 들어왔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거 조금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축척을 건드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축척이 1대1로 들어온 거죠. 기존의 420에 297 축척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 우리 단면도는 40분의 1, 인면도는 50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축척을 선택하면 XYZ라고 뜨는데, X40, Y40, Z40을 해야지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 방법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를 선택하시면 단일 축척이 있어요. 단일 축척을 선택하시고 여기를 40 누르시게 되면, 자, 이번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크기가 되게 커서 들어오죠. 자, 크기가 되게 커서 들어오고,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도면 가운데 배치 점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 가운데 정도 되게 이렇게 탁 클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란이 왼쪽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표제란을 살짝 비켜서,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비켜서 도면 정중앙에 들어오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요건 제가 아까 집어넣은 거라 요 안에 이제 들어있긴 한데 요거 지워버릴게요. 지금 보시면 타이틀은 겹쳐져 있어요. 타이틀이 겹쳐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제란을 만들 때 타이틀을 보통 이 아래쪽에다 만들어 놓고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익스플로드 분해 명령을 사용해서 익스플로드 엔터 하셔가지고 분해 명령을 쓰셔가지고 분해 명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거나 가운데 부분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어쨌든 미리 중복돼서 갖고 설정이 돼 있는 상태라 이렇게 조금 제가 부분적으로 잡아서 각각 잡아서 이동을 해서 가운데 부분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도를 하셔서 40분의 1 도면 축척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인면도를 갖고 올 건데 우리 인면도는 축척이 50분의 1로 시험 기출문제에 출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일 축척을 50. 이 단일 축척의 의미가 뭐냐면 XYZ를 전부 다 하나의 축척으로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일 축척으로 해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40분의 1 표제란보다 더 크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면 가운데 되도록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분해를 하셔야죠. 익스플레드의 명령을 이용해서 분해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표제란을 만들었을 때 A 부분 단면 상세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도면은 인면도잖아요. 인면도면 당연히 인면도 도면은 남측 인면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A 부분 단면 상세도로 그대로 인쇄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인쇄가 되시면 안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방법이 인서트 명령을 이용해서 삽입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UCS 좌표 하단부에 0,0, 420에 297로 표제란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작도하고 나면 이 표제란이 되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도면이 표제란을 스케일로 확대를 했을 때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멀리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측 인면도와 동측 인면도가 같은 도면에 그려졌을 때는 복사의 명령을 쓰셔가지고 복사의 명령을 쓰셔서 하나를 더 옆에다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는 50분의 1로 할 거고 하나는 40분의 1로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축척 명령 SC 엔터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은 항상 왼쪽 하단부를 선택하시고요. 보면 축척 비율 나오죠. 이 축척 비율을 40 엔터 하시면 40배만하게 표제란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진 도면을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M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면 가운데 역시 배치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도면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시면 40분의 1로 축적되어 있는 확대된 도면이 원래 도면 안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면을 넣어야 되겠죠. 인면도 같은 방법이에요. SC 엔터 하시고요. 자, 이쪽 클릭하시고 왼쪽 하단부 클릭해서 50 엔터 하시면 50분의 1로 크기가 확대되고요. 한번 무브해서 40분의 1 쪽으로 갖다 대보면 확실히 커져 있죠. 네, 커져 있는 도면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고 도면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배치 점수가 시험 채점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치를 정중앙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글로 바꿔서 남측 인면도로 반드시 바꿔주셔야지 출력하실 때 문제가 안 되고요. 다시 한글을 영문으로 바꾼 상태에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UCS 좌표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배치를 해 놓으시면 시험지 출력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중복이 됐다라고 느껴지시고 조금 보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타이틀만 move 명령 이용해서 조금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한 발 더 앞서서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